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총수들이 다음 달 5일 청문회에 무더기로 출석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총수 9명이 채택됐는데요. 부끄러운 정경유착의 민낯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다음 달 5일 1차 청문회에서는 그룹 총수는 모두 9명. 이 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자격으로 나가는 허창수 GS 회장을 제외한 8명은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인물들입니다.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재계 총수들이 무더기로 국회 증언대에 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정경유착의 대명사로 불리던 1988년 이례재단 50 청문회와 비교해도 인물과 규모면에서 압도적입니다. 재계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 총수들의 청문회 출석 거부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아울러 총수들의 입에서 검찰 조사에서 했던 발언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재계는 TV를 통해 정경유착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날 경우 총수 개인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총수들이 최순실 청문회에 몸이 메이면서 연말 임원 인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무사히 마치더라도 다음 달 말부터 본격화되는 특검에 또다시 불려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해당 기업들은 예상 질문 파악에 나서는 등 청문회 전략 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면서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순실과의 연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주주들의 찬반이 갈리면서 표결 끝에 겨우 이뤄집니다. 저희 회사를 지지해 주시고 믿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분들께는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옛 삼성물산 지분 11.61%와 제일모직 지분 5.04%를 보유했던 국민연금의 찬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당시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손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고 결국 수천억 원에 달하는 주식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합병 표결 이틀 전 홍한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정황이 드러났고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합병 직후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했고 이후 삼성은 최순실 씨 모녀 특혜 지원에 나섭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삼성 총수 일가의 이익에 영합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했고 삼성이 그 대가로 최 씨 모녀 등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결국 국민들의 노후 자금으로 재벌과 최순실 일가를 배불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그리고 공급 과잉, 우리 철강업계를 둘러싼 악재들입니다. 업체들은 가장 긴급한 현안부터 챙기면서 돌파구 찾기에 나섰습니다. 홍정환 기자입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재편에 착수했습니다. 비주력 부문은 과감히 정리하고 고부가 가치 품목 개발에 투자를 늘려 공급 과잉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실력으로 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제철은 인천 공장의 단강 생산용 전기로 20만 톤을 매각하고 주력인 자동차 강판 생산에 전념할 방침입니다. 발전용 강종 등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에는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동국제강도 포항에 있는 후판 공장과 설비를 매각하고 고부가 품목인 컬러 강판 설비 증설을 추진합니다. 후판은 선박이나 건설용으로 주로 쓰이는 두꺼운 철판인데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세아제강은 미국 유정용 강관 공장을 인수하며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나 천연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고강도 강관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부터 셰일가스와 유전 개발 등에 투자할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앞으로 미국 내 유정용 강관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철강업계의 맏형 포스코는 돌파구를 찾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미국 상무부로부터 열혈 강판과 후판에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받는 등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표적이 된 데다 최근엔 차은택 씨의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사건과 관련해 권오준 회장이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는 등 최순실 게이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최근 대형마트의 주류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양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증가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7에서 9월의 양주 매출 신장률인 3.2%보다 8% 넘게 증가한 겁니다. 소주와 맥주 역시 지난해보다 각각 9.7%, 14.2%씩 더 많이 팔렸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집에서 혼자 술을 즐기는 혼술족이 다 늘어난 데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술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불황 위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산 지 몇 년 됐습니다만 실제 통계 지표를 통해 하나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업들의 매출이 2년 내리 줄고 연구개발 지출마저 감소한 겁니다. 또 여기에 고용의 질도 나빠졌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상용 근로자 50명 이상, 자본금 3억 원 이상 국내 기업 12,000여 곳의 지난해 매출은 2,159조 원. 전년보다 3.2% 줄었는데 벌써 2년째고 감소폭은 더 커졌습니다. 기업 수로는 전체 법인의 2%지만 매출은 60%를 차지해 사실상 국내 기업 전반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에는 불황과 함께 유가 하락도 한몫했습니다. 대신 저유가의 저금리도 겹쳐 이익은 늘었습니다. 1,000원어치를 팔 때마다 기업이익이 50.4원으로 5년 만에 최고였던 겁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석유 정제, 화학 제품 등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해서 전체 매출 감소를 주도하였으나 매출 원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는 수익은 개선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업종별 매출을 보면 사정이 좀 다릅니다. 제조업은 물론 저유가의 영향이 적은 농림업, 도소매나 숙박 음식점업까지 매출이 줄었고 부동산 임대업만 호황이었습니다. 기업들은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 전방위 비용 감축에도 나섰습니다. 당장 이익에 도움이 안 되니 매년 꾸준히 늘던 연구개발비가 작년 39조 2천억 원으로 조사 이래 처음 줄었습니다. 임시 일용직 위주 고용 확대 탓에 전체 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의 비중은 87%대로 감소했습니다. 지금 깊어가는 불황과 저성장은 이렇게 생산과 수출, 내수와 고용은 물론 기업 활동 지표에까지 그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 해석 지원 TF 결과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정부 유권 해석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카네이션은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는 모습의 상징이라며 정부가 과도한 법령 해석에 몰두해 안타까운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제자가 스승에게 꽃 한 송이 주었다고 죄가 되는지 묻고 싶다며 이를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형 여행 렌터카 업체 과장이 여직원 탈의실에 약 1년 동안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됐습니다. 피해 여직원들은 해당 과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회사는 퇴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정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범 LG가 3세가 대주주인 대형 여행 렌터카 전문 업체 알사는 여직원 탈의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대 과장 A씨가 USB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올해 초부터 약 1년 동안 탈의실에 설치해놓고 여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찍은 겁니다. 회사 측은 몰래카메라 존재 여부를 몰랐던 여직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았는데 뒤늦게 일을 한 일부 여직원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발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왜 그날 얘기를 안 해주고 왜 그 다음날 얘기를 했냐. 그러면서 이제
그 여직원들 퇴근할 때도 자기네들은 사실을 몰랐고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당황한 거는 분명히 있고요.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다음 날 피해 여직원들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회사도 A씨의 몰래카메라 설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일단은 뭐 최우선 적으로 당사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이제 열릴 거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퇴사 조치 확정 내. 경찰은 제출받은 몰래카메라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5년 새 몰래카메라 범죄가 7배 가까이 급증했고 사내에서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기업 내부적으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한 적은 있지만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워서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가입자들이 추후 납부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도 추후 납부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길이 열렸는데 복지부는 이런 무소득 배우자가 43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납 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하며 최대 60회로 나눠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유통구조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 광교산 입구에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통상 서너 단계를 거치는 일반 매장과 달리 인근 농민들이 생산한 각종 농산물을 가져와 판매하는 곳입니다. 당일 생산에 안전성 검사까지 마친 농산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이게 실명제로 하기 때문에 믿음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부러 방문하게 된 겁니다. 농민들은 포장지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판매하기 때문에 책임감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싸게 신선한 거를 공급할 수 있게 돼서 저희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경기도 이천에 있는 이 직매장은 입소문이 나면서 개장 2년 만에 매출이 5배나 뛰었습니다. 싱싱하고 품질이 좋은 데다 가격까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당일날 물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싱싱하고 가격도 참 저렴해요. 경기도 내 로컬푸드 직매장의 올해 매출액은 550억 원. 4년 전 개장 초기와 비교하면 11배나 늘었습니다. 농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경기도는 현재 22개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내후년까지 100여 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관광 숙박 분야의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서 산업계와 교육계, 정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활용 확산과 일학습 병행제 구축, 한국형 국가 역량 체계 강화를 위해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계, 교육훈련계 및 유관기관 등 24개 단체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NCS 기반 교육훈련 과정 도입으로 학생과 산업체 만족도가 높아진 우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한국철도공사의 노동조합인 철도노조의 파업이 2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KTX 등은 정상 운행을 하고요. 일반 열차와 화물 열차 위주로 파업 중이라서 시민들의 체감 온도는 그리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인데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파업의 명분인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철회하고 파업을 중단하라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올 하반기 노동계 최대 이슈,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정말 2달이 다 돼가네요. 철도 노조는 파업의 이유로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도 철도노조와 정부, 사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 또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를 해서 임금에 차등을 주겠다는 건데요.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 규칙이기 때문에 정당한 파업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와 공사 측은 이 쟁점이 파업의 이유가 되진 않는다며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어서 갈등의 골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서로 굉장히 강경하게 입장을 고수 중인데요. 자, 먼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쪽의 의견을 살펴볼까요? 네, 기존에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호봉제라는 임금 체계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 호봉제는 정해진 초임에서 출발해서 근속 연수나 연령에 따라서 급여 또 승진이 결정되는 제도인데요.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이 호봉제를 방만 경영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면 근로자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어제 살펴봤던 인센티브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자,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 말고 또 도입 취지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성과연봉제가 도입이 돼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신규 채용이 늘어나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이 성과연봉제가 만병통치약 같습니다. 자,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성과연봉제만 도입하면 해결될까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에 반대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들 주장 어떻습니까? 네, 먼저 공공부문 노조들은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정부가 강행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각 사업장별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노사가 협상을 벌인 후에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한해서 도입하자는 겁니다. 사실 세계적인 경영평가 기관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사업장도 있지만 오히려 상대평가 때문에 업무 효율이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아픈 부위가 다른데 한 가지 약을 써서 낫게 할 수는 없겠죠. 자, 성과연봉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낸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OECD의 2007년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들이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경험으로부터 얻은 한 가지 결론은 공공 서비스에서 이 방식이 잘 작동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며 극히 일부가 제한적으로 성공했을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팀워크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실수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공공부문은 무엇보다 안전을 담당하는 사업장들도 많은데 실수를 은폐하려고 한다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겠죠. 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은 사고 건수나 장애 빈도를 성과에 반영하면 안전성이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고 건수가 임금과 직결이 되면 부서원 전체가 공범이 돼서 사소한 사고를 눈감아 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태가 고질화되면 결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사실 안전의 고가를 책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에 조건을 달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부가 이런 내용을 모르지 않을 텐데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정부가 노동과 공공부문의 개혁을 굉장히 중요하게 내걸었죠. 이 두 분야의 개혁을 동시에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은 사실 대우해양조선 사태에서 보듯 낙하산 사장이나 관제금융 혹은 정부의 무대책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노동부문에서 비효율성 역시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보호 같은 기본적인 모순만 해결해줘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노동조합을 방해물로 간주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분명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가운데 노동조합이 감당해야 할 복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는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평가 시스템부터 만드는 게 아닐까요? 한 발짝씩 양보해서 평화롭게 파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핫 키워드 성과연봉제였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